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9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반등이 나왔습니다. 1.02% 상승 마감했고요. 금일 새벽에 9월달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시장의 예측대로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11월 달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결정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중국 흥다그룹 사태가 미국 경제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발언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오늘 아시아 증시가 대부분 반등을 했죠.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는 0.38% 반등이 나왔고요. 대만 같은 경우에도 0.9%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에 세계 증시가 대부분 2%, 3% 하락한 거에 반하면 오늘 나스닥과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하락의 폭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나스닥이 2% 정도 또 급락을 했다면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위험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FOMC 회의도 무난하게 넘어갔고요. 흥다그룹이 극한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파산 위기는 모면하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그다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흥더그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채권 이자 일부를 해결하고 급한구를 껐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29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기 채권이 도래한다고 하죠.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흥다그룹이 29일 날 만기 채권을 상환하지 못하고 차라리 파산하는 게 전체적으로 주시장에는 더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갭 하락으로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아침에 잠시 이렇게 급락을 하면 매수를 해가지고 단타를 한번 치어볼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첫 번째, 오늘 조건이 안 맞았던 게 오늘 나스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아침에 한번 이렇게 11만 8천 원까지 이렇게 하락은 해주었습니다. 저 역시 여기서 11만 8천 원에 매수를 했고요. 여기서 한번 보합 이상을 한번 기대를 했는데요. 다시 얘가 11만 8천 원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얘가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아침에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않다가 얘를 한 2% 정도 손절매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제가 바라던 대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다시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미국 나스닥이 우리나라 장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다라면 이런 자리에서 추가 매수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나라 장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장 크게 이렇게 하락을 한 게 현대중공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얘네들을 매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프로그램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침부터 이렇게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오늘 현대중공업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38만 주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공모를 받아가지고 총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0만 주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그 물량이 오늘도 출회가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외국인의 물량이 이렇게 작게 매도가 출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이렇게 10% 정도 떨어진 건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130만 주 순매수를 했지만 오늘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기관이 순매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나올 수 있는 물량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춰지는 시점에 단기 저점을 노리고 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기간의 매수세가 없이 이렇게 다시 급반등을 하기란 힘들다는 거죠. 자, 다음은 크래프톤입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오늘 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1.32%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연일해서 계속 이렇게 기간에 순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그 기간의 순매수세가 이렇게 연기금의 매수세죠. 전고점 51만원 이 부분을 뭐 언제든지 뭐 뚫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고점 51만원 이렇게 뚫어버리면 그 자리에서는 뭐 단타들도 신고가 매매를 노리고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크래프톤을 일부 물량 종가 오버나잇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이날부터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는 구간이 뭐 한 3, 4일 정도 계속되면 단기 고점 돌파를 노리고 종가 오버나잇도 고려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크래프톤을 종가 오버나잇을 해갑니다. 이걸 종가 오버나잇을 해가더라도 뭐 이런 자리죠. 뭐 48만 5천원 이런 자리를 뭐 다시 내일 무너뜨린다면 이건 뭐 손절매를 해야겠죠. 2차 전지 소재주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마이너스 1.62%로 시작해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센 종목들은 그다지 크게 하락을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 소재주들 중에서 한 종목을 종가 분할을 해갑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종가 분할을 해가는지는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제가 오버나잇 해가는 종목을 여러분도 뭐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방송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치 테마주 홍준표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렇게 윤석열 관련주들이 많이 뭐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뭐 윤석열 관련주라고 다 오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윤석열 관련주들 중에서 서현탑 메탈이나 모니큐브 이런 애들이 상승을 해주었다라는 거죠.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이재명의 화천 대유 그런 논란이 계속 뉴스로 도배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윤석열이 이득을 본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관련주보다는 이 홍준표 관련주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9천원대 초반만 오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뭐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는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아래 꼬리를 이렇게 계속 만든다라는 거, 그건 이 경남스틸이 다음 주 월요일이죠.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노리고 얘네들이 한번 이렇게 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20일 이동평균선 9,000원대 초반대까지는 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어쨌든 홍준표 관련주들 경남스틸 다음 주 월요일 날 투자 공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고요. 그 다음 날은 TBC가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수요일이죠. 수요일은 홈센터 홀딩스 얘네들이 다음 주 월화수 이렇게 순차적으로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경남스틸 내일이라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9,000원대 초반까지 온다면 매수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 관련주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 넷플릭스 뭐 신작 오징어 게임 다들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오징어 게임을 시청을 했습니다. 추석 연휴 넷플릭스에 이렇게 신작으로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시고 계셨을 겁니다. 자, 넷플릭스 이전작이죠. DP가 공개가 되면서 DP 관련주들로 몇 종목이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주식은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뭐 회사는 뭐 상장사 중에는 없었고요. 오징어 게임과 관련된 회사가 이 비상장 회사라서 더 이상 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버킷 스튜디오, 자, 이정재의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입니다. 이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이 비상장사죠. 하지만 버킷 스튜디오가 아티스트 컴퍼니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상한가, 이건 한 다리도 아니고 두 다리 세 다리 건너가지고 오징어 게임과 엮는 그런 창의력 대단합니다. 어쨌든
버킷 스튜디오가 뭐 상한가를 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얘가 상한가를 갔다 하더라도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얘가 오징어 게임에 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익이 있다라면 얘네들을 내일 뭐 고점 돌파 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종가에 이렇게 십자선을 그린다면 뭐 종가 오브나잇 또 고려해 볼 만 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오늘 오징어 게임주라고 갔던 이렇게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바른손 이런 애들이 전혀 뭐 오징어 게임과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주식이라는 거죠. 내일 하루 또 거래를 하면 또 이틀 연휴인데요. 이렇게 징검다리 연휴가 어쩌면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일도 집중력 잃지 마시고 잘 거래하셔서 큰 수익 얻으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